이번 영상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건물 어느 지역이 좋아요? 어느 지역의 건물을 살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과연 좋은 질문일까요? 어느 지역? 자, 이런 걸 있어요.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에서 어느 지역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사는 곳이잖아요. 내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강남, 그리고 서초, 이런 좋아하는 곳들이 치킨값이 거기만 더 비쌀까요? 특별하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가격이 동일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이든 프랜차이즈는 동일해. 그러면 장사하는 상업용 건물에 장사하는 그 임차인들은 특별하게 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매출이 올라간다거나 장사하기 영업하기가 더 좋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많이, 어느 지역을 살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내 생각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내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안 좋은 지역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남을 좋아하는데, 자, 내가 어떤 건물을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강남에서도 어느 지역을 살든 똑같은 강남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논현동을 사는데 논현동에도 논현역이 있고 논현역에서 100m의 거리가 있고 200m의 거리가 있고 300m 거리고 1km가 반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논현동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100m 안에 논현동 건물과 1km 안에 있는 논현동 건물이 같은 건물일까요? 가치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업용 건물을 접근을 할 때 건물이 어느 지역이 좋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은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나는 강남 역세권 건물을 사겠습니다. 반경 200m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야지 그 중개인, 물건을 주는 중개인도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준도 거기에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막연하게 강남, 성수, 용산 뭐 이런 데서 건물을 찾는데 그 지역을 세밀하게 알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살고 계신 지역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아세요? 10년을 살아도 안 가본데 안 가본단 말이에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지역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어떤 특정 지역에 건물을 매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을 지역으로 한정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의 지역 플러스 그리고 한정적인 거리를 좁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게 바로 지하철역이거든요. 지하철역. 지하철 역세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하철 역세권을 이용한 내 지역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역세권에서 200m 안, 300m 안, 400m, 500m 안 이렇게. 그러면 100m 안, 200m 안, 300m 안, 400m, 500m 안, 1km 거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르거든요. 물론 거기에 또 한해서 어떤 입지적인 측면과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것도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역세권에서도 어떤 건물, 몇 미터 안에 건물을 찾겠다라는 거 하면 최소한 엄한 건물을 사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건물을 엄한 곳을 사는 분들을 많이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지역을 설정하고 건물 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공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위험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km 안에 반경에 있는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를 이용한 사람은 그 직원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그 회사까지 가려면 1km를 걸어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어떤 회사는 지하철역을 내려서 200m만 걸어가면 돼요. 어느 게 쉽겠어요? 어떤 건물을 선호하겠어요? 단순하게 1km 안에 있다고, 1km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싸니까 이 건물이 좋을까요?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높으려면 좋은 게 미래 가치가 더 높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짜리와 평당 1억짜리가 있다면 어떻게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단순하게 보기엔 평당 1억짜리 비싸 보이지만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평당 1억짜리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내가 건물을 매수할 때 어떤 기준을 두냐 봤을 때 여러 가지 매수 기준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리를 보고, 그 거리가 뭐의 기준이다? 역세권을 보는 거죠. 역세권이 아니면은 뭐 광역, 뭐 버스에 다니는 뭐 터미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트래픽을 이용하는 그 교통의 중심지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반경 200m, 반경 300m, 반경 500m 이렇게 구차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선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 건물의 위치가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진 앞으로 그냥 막연하게 뭐 강남에 노련동을 사겠습니다. 노련동 건물 찾아주세요. 신사동 건물 찾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신사역에서 200m 안에 있는 건물을 저는 사고 싶으니까 그쪽 안에서 건물 찾아주세요. 이렇게 좀 구체화되게 말하기만 해도 내가 건물 사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90% 이상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는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나는 역에서 몇 미터 안에 반경 있는 건물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나는 어떤 버스 터미널 몇 미터 안에 있는 건물 찾아주세요. 아니면 나는 무슨 버스 정류장에서 몇 미터 안에 있는 건물 찾아주세요. 이렇게 교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정을 지어서 매물을 찾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